자, 우리 2차 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개념 정리만 하고 여기 빈칸에 내용을 채워보라는 얘기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는 우리 3차 시 배우고 푼다 라고 해서 안 푼 애들도 꽤 있었는데 원래는 풀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자료를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세 가지인데,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세 가지를 구분하라는 얘기였어요. 자, 개인의 행동은 특정 집단의 가치, 특정 집단의 가치라면 구성원이 모두가 합의한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구분할 수 있대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보면 될까요? 자, A하고 B하고는 기능 아니면 갈등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상징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개인의 행동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강제력에 구제된다고 보는가로 구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A하고 C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거시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맞죠? A하고 C하고는 거시적 관점이라면 B는 뭐가 돼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A하고 B는 기능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어 버린다면 A는 뭐가 되어야 돼요? 갈등론이 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렇다면 C는 뭐가 돼요? 기능론이 되겠죠. 그래서 A는 갈등, B는 상징, C는 기능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뭐 이거는 어려운 거 없죠. 얘는 거시적 관점, 얘는 미시적 관점. 다음 기능론은 구성원 간의 합의라고 했으니까 O가 되겠네요. 만약에 지배 집단의 합의라고 한다면 지배 집단의 합의라는 것은 지배 집단이 강제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갈등론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합의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기능론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개념까지 잘 파악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A씨를 구분한 거래요. 세 가지 중에 하나래요. 여기에서 개인의 행위보다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가 라고 나와 있네요. 아니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A는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거시적 관점 기능론 갈등론이 될 건데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 자, 여기서 A는 상호 의존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앞에서 지금 그림이 사라졌는데 A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고 yes가 C고 아니오가 B였어요. 여기 가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A는 상호 의존은 우리 기능론에 관한 설명이었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호작용이라고 했었죠. 틀렸네요. 다음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합의를 중요시하는 거다라면 자, yes가 뭐가 돼요? 기능론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C는 기능론이 돼야 될 거예요. 다음 인간의 자율성을 지닌 존재.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니까 아까 A였죠. 그러니까 얘는 B 들어갈 수 없죠. 다음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보는가 라고 한다면 yes가 뭐가 돼야 돼요? 갈등론이 될 거예요. 갈등론은 C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C는 지배 집단 간의 대립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 자, 대립 갈등이 있는데 그거는 균형을 위한 일시적인 병리 현상일 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결국에는 조화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깨부시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얘는 뭐가 돼요? 기능론이 되겠죠. 근데 C는 아까 갈등론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도 틀렸겠죠. 다음 사회제도를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는 갈등론인데 갈등론이 C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사회를 유기체와 같은 존재, 유기체설은 기능론에 관한 내용이었죠. 맞죠? 그러면 B가 갈등론이니까
B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C는 자동적으로 기능론이 되겠죠. 맞네요. 다음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 관점이라면 C가 기능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B는 뭐가 돼야 돼요? 갈등론이 되겠죠. 자, 사회적 갈등은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yes가 뭐가 돼야 돼요? 갈등론이 돼야 되는 거니까 C가 갈등론인데 B가 갈등론 했으니까 얘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음. 자, 한번 볼까요?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A가 기능론이라면 이라고 나와 있네요. 가는 거시적 관점. 자, 거시적 관점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 기능론, 갈등론. 지금 가가 거시적 관점이라면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A는 기능론이 될 수, 가에는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B가 갈등론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나에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보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보수라고 비판을 받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기능론에 관한 설명이었죠. 맞죠? 잠시만요. 왜 나오지? 자, 얘는 보수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비판을 받는 기능론에 관한 설명이에요. 맞죠? 그러면 기능론이 yes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도 틀렸죠. B가 될 수 없네. 다음 가가 집단 간의 갈등을 발전의 원동력, 집단 간의 갈등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가가 이렇다고 보면 yes는 A가 뭐가 돼요? A가 갈등론 되겠죠.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자, 한다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 다가 상징적 상호작용이면 C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될 거고 A가 갈등론, C가 상징적 상호작용이니까 B는 기능론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사회는 스스로 안정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 얘라고 하는 B가 뭐가 돼야 돼요? B가 기능론이 되겠죠. 다 사회적 합의는 특정 집단의 강요로 이루어진다. 특정 집단의 강요가 들어가야 되니까 C가 갈등론이 되겠죠. B가 기능론, C가 갈등론이니까 A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맞겠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얼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잠시만 시작을 안 했네요. 자, 관점이라고 물었어요. 우리 관점 하면은 것이냐, 미시냐, 기능이냐, 갈등이냐, 상징적 상호작용이냐 이걸 한번 떠올리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그 언어가 가리키는 행동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쪽에서 안 되라는 말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저지른 특정 행동이라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해서 능동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 자, 결국에는 개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보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미시적 관점, 개개인 행동을 중요시하는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관한 설명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규범은 지배 집단에 의해서 규정된다. 갈등론.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기능론. 갈등은 반드시 나타나는 거다. 갈등론.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개인보다 사회 체계에 대한 개인보다 사회가 중요시하는 거니까 거시적 관점. 그렇다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조금 빠르게 설명하는데 우리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따라와야 돼요. 자, 다음 내용. 잠시만요. 좀 줄여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값을 관점이라고 물었어요. 내용 한번 봅시다. 소득 격차는 쭉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기여도에 따른 차등 보상을 통해 성취 동기를 고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지금과 같은 계층이 능력에 따른 거래요. 능력에 따른 거니까 이건 깨부시자라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를 유지하라는 걸까요? 자신도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능력을 갖추면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사회는 잘 유지된다 라는 관점이 되겠죠. 얘는 어떤 관점? 기능론의 관점이 될 거예요. 반면에 소득 격차는 고소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상관없이 기득권층에게만 주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결국에는 이런 고소득과 관련된 보상을 받는 것은 누가 만든 거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지배계층이. 갈등론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규범이 누가 만들었냐 보니까 합의는 합의인데 지배 집단이 합의했대요. 그럼 어떤 관점이에요? 피지배 계층은 불만이 생길 거잖아요. 깨부시려고 하겠죠. 싸움이 나타날 거예요. 갈등론. 주관적 의미라고 나와 있네. 상징적 상호작용론. 다음 희소 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이해 대립, 즉 갈등론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갑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자, 다음 구성 요소 상호 의존 관계의 질서와 안정, 상호 의존, 질서와 안정, 기능론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다음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조에 대한 분석이니까 크게 보는 거죠. 거시적 관점에 관한 설명 모두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다음 46번 마찬가지 관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본다면 규칙은 쭉 가서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기준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규칙은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범으로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여 학교라는 작은 사회의 통합을 정진시킨다. 자, 이런 규칙을 누가 만들었대요?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고 해서 구성원 모두가 만들었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결국에는 그래서 통합이 되고 조화롭고 안정적이다는 얘기를 하네요. 뭐? 기능론에 관한 설명. 자, 교사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체성과 행동을 재구성 다시 만든대요. 상호작용이라는 말 나와 있고 개별적인 경험으로 즉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의미 부여를 통해서 자 결국에는 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한다. 균형 안정 나왔으니까 뭐 기능론에 관한 설명이죠. 자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네. 그러니까 1번 맞으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다음 상황 정의에 관한 설명이죠. 맞네. 다음 유기체설 기능론에 관한 설명 맞죠.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개개인이 자율적이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 맞겠네요. 다음 상호의존이라는 것은 우리 기능론에 관한 설명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가에 관한 거지 나에 관한 게 될 수 없죠. 다음 구조에 대한 분석이라고 나와 있네. 구조는 크게 보는 거시적 관점이 될 거고 나의 관점과 달리 가의 관점, 기능론은 거시적 관점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다 잘 이해했나요? 조금 어렵다면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